12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6시 전후로 민주당과 4개 정파, 1+4 정파가 통과를 강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나름대로 그 국회 안에서 저항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공수처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이 정권의 유지, 연장, 안정을 위해서 아주 폭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떻게 통과되는지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와중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일까지 이 청문회를 열어서 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의원은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꼭 어떤 의미에서 보은 인사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총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 장관을 시켜야지,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속내가 빤히 보이는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무장관은 이 정부 내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장하는 이런 법무참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그 법치주의의 수호의 최천병인 실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적격자를 다 임명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 이번에 이 경우는 지나쳐도 대단히 지나친 부적격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째로 야당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추미애 지명자에 대한 일체의 신상 기록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건 가족관계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이유고, 둘째로 증인을 다수 신청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인 무자료 속에서 이 청문회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 청문회는 하나만 하지요. 무자료 무증인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도 대통령 반드시 임명할 테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그는 결정적으로 부적격 사유를 안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될 그 전후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김영란법 등의 이해 충돌 규정에 비춰봐서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 충돌의 위험은 없느냐?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데 그 검찰에서 그의 가족과 그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올려가지고 그 수사를 받게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적합하냐? 근데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단호하게 부적합하다, 이해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그 직무에서 떠나 있을 필요가 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그 이해 충돌로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는 이제 영장도 청구됐고 곧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가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민주당이 송철호 후보를 임동호 및 다른 두 사람의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경선으로 단수 후보로 송철호 후보를 결정할 당시의 당대표고 그 공천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울산의 현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임동호 후보가 송철호 후보보다도 훨씬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다. 송철호 후보는 8번 국회의원 등에 입후보하면서 5차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경험이 있다. 그럼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탈당했던 전력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무시해버리고 경선 없이 뚝딱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 즉시 임동호 후보 등이 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재심 청구도 기각하고 송철호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송철호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후보를 단수 후보로 만들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한 일이 쭉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도 검찰에 일단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는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이 수사를 받아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이 됐을 때의 그 경우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가 지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추미애 후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를 불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명하고 그 지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스스로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추미애 후보자가 사퇴하고 할 리가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비감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추미애 후보가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이 하명받은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명의 첫째는 윤석열 검찰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 검찰은 송철호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조국 게이트 그리고 우리들 병원 등 수많은 여러 게이트들이 널려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이걸 철저히 수사해서 이 정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당신이 이 문제를 태클을 걸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체제를 해체하라. 이 사명을 받고 법무장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 법무장관이 되면 첫째 해야 할 일이 우선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송철호 게이트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거기에 검사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검사, 담당 부부장검사, 그리고 주임검사 등에 대해서 곧 인사 이동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승진, 영전 전보하는 형식으로 외관상 봐서는 하나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과거 정권에서처럼 뭐 이렇게 지방으로 쫓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로 올려주고 좋은 자리로 보내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수사 체계를 흐트러버리는 일을 도모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둘째로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 너 나가라. 당신 사퇴하라.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첫째 사명은 결국은 윤석열 검찰 체제를 포격하라. 때려부시라. 이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국민인 우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할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권고 겸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선거구에서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 내년에 만일 거기에 입후보에서 당선된다 그러면 6선 의원이 되고 아마도 내년 선거에 민주당 여당에서 6선 의원이 되는 사람은 유일할 것입니다. 유일할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6선 의원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제1당을 차지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추미애 6선 의원 외에 국회의장 후보가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성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대단히 영예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잘 이용해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더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는 6선 의원 되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보너스라도 그가 법무장관이라고는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모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한계급 낮춰가지고 이렇게 지명한데도 이걸 덜커덕 수락한 것은 그가 광진구에서 탈출하는 탈출구로서 대통령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정이 작용했으라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 나는
추미애 의원의 이런 법무장관 선택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한 데 대해서 추미애 의원을 원망스럽게 바라다보는 사람. 어느 날 상당한 한 20년 전에 제가 추미애 의원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대는 여성 대통령감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를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 길에서 그는 이번에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의 그릇된 풍조 속에는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아래서라도 장관이건 총리건 감투는 쓰고 볼 일이다. 그런 감투를 쓰고 나면 그 감투에 상응하는 대우를 결국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준다 하는 이런 그릇된 풍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릇된 풍토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가 왜 총리를 했으며 총리를 할 때 뭘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가 법무장관을 지냈다. 왜 법무장관을 수락했는지 법무장관으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이제 판단해서 덮어놔놓고 총리다 장관이다 이런 자리를 지내고 나면 한 수 접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런 그릇된 풍토를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